전 세계 외환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저희 세계 외환시장에 2022년도 4월 하루 평균 거래액이 7조 5,084억 달러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어서 이 거래액 여기서 석유라든지 가스를 전체 합쳐도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하루 거래액이 7조 5천억인데 전 세계 석유 가스를 갖다 거래할 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세계 국제 어떤 구글 자료 찾아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과 블룸버그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시장 규모는 1,000조 달러, 107경 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자산에 있어서 1,000조 달러인데 여기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중동인데 중동이라도 석유를 중동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동 석유하고 가스 비율이 제가 전 세계에 있어서 제 방식이었던 전기를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 어떤 수십 겹 수백 겹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석유 가스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전기로도 돌려서 생산한다. 전기선에는 구리선은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하거나 또는 두께를 같게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한다. 이것을 이렇게 송전선은 여러 개 두면 더 좋다. 그래서 집안에 조명이 있다 그러면 태양 전지판 놓고 그 조명으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조명 어차피 낭비되니까 그것을 회전축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자동차 위에다가도 태양 전지판 놔서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무한 생산하는 구조거든. 또는 집안에 있는 전기로 10을 들여서 12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된다. 그렇죠. 10을 들여서 비용 대비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 산소를 수소 시대잖아요. 그럼 수소 산소를 일단 물 분해법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개 마이크로웨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된 저개선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물에 조사해서 전기 분해법 플러스 고온 분해법, 열 분해법 두 가지를 사용하거나 태양 전지법, 그 태양광이나 태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한 원물 파서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물을 가열해서 수소 산소를 이렇게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해수 담수할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해수 담수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마저 끓여가지고 소금은 팔고 증기를 이렇게 파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박 같은 데도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은 찍어서 드시면 돼요. 팔거나 그걸로 이제 물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더러운 물을 가진 이렇게 그런 곳, 아프리카 같은 데나 이렇게 여행 가서도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물기를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유 같은 것도 제가 정제할 때 수소를 넣는다. 물의 깊이를 따라서 액상의 깊이를 따라서 당중하로 넣는다. 또는 산소를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발화고절을 억제하면서 훨씬 더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석유 정제법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수소 산소를 이렇게 불안가스지 않습니까? 불안가스인데 그거를 같이 갖고 다니면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나 배 또는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휘발유 산소 휘발유하고 휘발유 또는 경유 또는 LPG다. 그러면 여기다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죠. 같이 섞어준다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더 효율적입니다. 미온도 저감되면서 안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제 이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도 이렇게 산소통을 따로 갖고 항공연료나 산소통 아니면 수소산소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가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보다 더 불안가스보다 더 좋은 것을 있다 그랬죠. 더 화력이 세게 만들 수 있다고. 현재 불안가스는 2대1인데요. 2대 1.2, 1대 1.3, 1.4 이렇게 해도 산소 배율이 현재보다 높이는 어떤 형태의 구조 2대 2 또는 2대 7 이렇게 해도 된다는 산소 비율을 높이면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런 연료 형태는 브라운가스 2대1인데 그거보다 산소 비율을 높이는 어떤 형태 조금이라도 그 연료 방법은 제 방법이라. 그래서 이 터지니까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 항공유다 그러면 같이 섞어줘 가지고 쓸 분량을 섞어줘 가지고 온도를 높이면 더 좋다 그랬죠. 연소질을 배분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선박에도 그렇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뭐 기타 모든 산업기기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석유 발전, 이런 가스 발전, 이런 우라늄 발전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항공유 같은 건 군사적으로 방사능 연료가 좀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단독 하나 또는 둘 섞어서 또는 세 개를 섞어서 하면 초고속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섞어줘도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발전 방식에 있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그냥 그 가루나 입자 구조 또는 증기 구조로 만들어서 그걸 태우는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원자력 발전하고는 틀리죠. 그렇게 해서 두 개나 세 개를 해서 작은 솥을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을 하나로 합해진다는 그걸로 이제 전기 발전을 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석유 발전 뭐 이렇게 가스 발전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겠네요. 석탄 발전 그렇죠. 동일하게 작은 솥 단위로 끓여주면 빠르다는 거기다가 이제 또 전파까지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서로 파행이틀 마이크로의 전파나 서로 파행이틀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같이 해주거나 거기다가 태양광을 통해서 전국 것을 그러니까 마저 연료를 좀 더 적게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 전지판을 말씀을 드렸죠. 태양 전지판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런 구리판이다. 알루미늄 판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전리층이 어떤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해서 빛과 전기는 서로 동질의 것이다는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주면 이렇게 그쪽으로 빛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통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무선통신기기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돼도 위성통신에서 뭐 워키토키가 어떤 형태에 되든 간에 안테나 구조에 있어서 또는 어떤 통신칩에 있어서 전기를 탁탁탁탁 거기를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이 잡힌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 전파를 유도하는 장치라는 소나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탁탁탁 해당되는 주파수 걸어주면 음을 잡거나 사람의 어떤 보청기에 사람의 음을 잡을 때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보청기 도청 기술에서 사용하거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같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과 열을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러면 태양광이다 그러면은 이게 금속판이에요. 뭐 구리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구리 액상을 딱 덮어줘요. 이렇게 되면 나노 구조로도 되고 크게 해가지고 그럼 그 안에 전기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크기가 틀린 이런 그 구리 알갱이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전기선처럼 가두어지는 현상이라 이거 반도체의 어떤 카패시티나 트랜지스터 반도체의 코일러도 반도체 통신선 또 전기선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쓰셔도 제 기술이에요. 이거를 이런 구리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부식도 잘 안 돼. 부산대 광메탈테리스 김창석 교수팀이 이거를 김창석 교수팀이 아니죠. 부산 광메탈 정세영 교수팀인가? 예, 거기가 기술은 다른 거 설명했고 이런 설명하고 이걸 넣어가지고 부식 안 되는 구리 만드는 건 아니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철사나 철근, 금속 구조 또는 구리, 또 고무판, 플라스틱,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인쇄 잉크,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제, 불소 원샷에서도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불소 원샷 만들 수 있는데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쇄 잉크나 페인트에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으면 우수한 품질이 나온다. 월스테인, 도구맥 이런 데도 들어가고 방청제도 들어갑니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부식되지 않는 철사, 부식되지 않는 덜한 이런 것도 하거나 철사나 철근 같은 데다가도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가지고 철사나 철근 이런 것들을 코팅해서 부식되지 않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일반 철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좀 알루미늄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하고 알루미늄 코팅을 철사나 철근 같은 데 넣어서 부식되지 않게 하거나 가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셔도 알루미늄 코팅을 통해서 부식이 좀 알루미늄 좀 부식이 좀 덜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런 알루미늄 코팅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에어컨 이게 냉장고 같은 에어컨 같은 데 살거나 이렇게 그 알루미늄 판 들어가죠. 거기다 구리 코팅을 좀 해가지고 동인 이제 살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적게 들여서 살균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기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서 나노 구조로도 돼. 넣어놓고 구리 액상을 덮어갖고 판으로 만들면 이게 이렇게 태양 전지판이 된다. 이게 이제 자체가 배터리가 돼. 이것을 수십 장 저런 구조를 가지고 수백 장 하면 이게 배터리가 됩니다.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바다 모터 종류자를 철심에다가 구리를 감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쇼트가 난다고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모터를 만드시고 하셔도 제 기술이고요.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가 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여러 겹,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만든 파워가 세집니다. 연구 자석의 입자를 대중서 넣어주거나 가루서부터 대중서 넣어줘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 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가면 파워가 좀 세집니다. 여기다가도 입자 구조, 흑연 코쿠스와 이게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요. 또는 양극재의 어떤 금속이 서로 그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가지고 쇼트가 일어나 거기에 그쪽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고. 그래서 불이 나는 원이니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넣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PM 반도체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건전지 같은데 흑연 소재가 전도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흑연을 여러 개 수십 개 넣어가지고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여러 겹이나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탄소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되고 납축 전지도 그렇게 만들거나 자동차 2차 전지도 이게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전기가 이렇게 전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이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 갖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것도 역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방전 구조를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이런 유사한 방식 똑같지는 않아요. 절연을 해주면은 방전이 잘 안 된다는 현재 건전지도 납축 전지, 2차 전지도 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이런 금속 콘덴서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면 현재 있는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금속 콘덴서로 들어간다는 개념. 모든 기판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 그다음에 물에다가 구리판 같은 거 또는 알루미늄 판을 넣어가지고 물 플러스 금속을 합해주면 이렇게 금속 액체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전기 만져가지고 전기 감전되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리판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서 이렇게 넣어주거나 구리 바 형식으로 넣어주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액상을 덮어줘서 판으로 만들어요. 알루미늄으로 그렇고 이렇게 만드신 모든 금속 구조에서 이거는 전기뿐만 아니라 열 냉기를 가두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금속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모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개 감아 놓고 거기다가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두터운 부분은 인위적으로 링식으로든 두터운 부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형태에도 전기선, 통신선에서도 광선매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링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밴딩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멀리 송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링식으로 들어가다. 어떤 형태도 금속을 추가시켜서 두툼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반도체 D램 같은데도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서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가서 전기를 보다 축적하면 보다 수없이 이렇게 전기가 이제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전기가 금방 사라져서 끊임없이 리프레시 다시 재공급해야 되는 이런 현상을 약간 두텁게 만들므로써 전기를 많이 축적해서 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현재 D램 회사들 그다음에 뭐 삼성, SK, 그다음에 TSMC, 마이크론, 어떤 엔비디아, 어떤 반도체 회사도 중국에서도 이걸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바가 됐든 어디든. 그래서 D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술. 이게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이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부러 제 기술을 좀 언급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여기는 이제 금속인데요. 금속에다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카페시터가 되는 거예요. 언오프 구조를 쓰면은 트랜지스터가 되고 언오프 구조를 여기에서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기선을 이렇게 한 선만 이렇게 놓고 전기를 on 시키고 off 시키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 그 안에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자동 이 진법수를 따라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수천만 개, 어떤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넣어가지고 수천 개도 들어가 수천조 개도 몇 조 개도 상관없죠.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에 따라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거나 숫자 무엇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형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가지고 하면 전기가 보다도 코팅 구조가 돼가지고 안에서 전기선 피복처럼 전기가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구리 코일을 이렇게 만들 때부터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리성을 덮어서 이거를 구리 코일을 만들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걸로도 이제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이오드인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큰 놈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열 냉기도 흐르게 되고 압력도. 그다음에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열 냉기도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다이오드로 만들어준다.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터,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므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뭐 작은 거 큰 거 해고 연달아서 이쪽으로 전기를 유도해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반 전기선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전기를 중폭하거나 통신을 중폭해서 보내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에서 코너 기술에 의해서 전기가 사라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두텁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반도체에서 어떤 텅스텐 부분에 금속의 밀도가 높은 거로 전기가 그쪽으로 흘러서 열이 축적되는 부분을 텅스텐의 그 어떤 두께를 얇게 만들어 주거나 텅스텐과 구리 합금을 만들어서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쓰셔서 그렇게 반도체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양을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뭐 이런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드셔도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양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회로에 있어서 하나의 신호로 되지만 실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게 다이오드가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전기선 모터 같은 데도 이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되 이렇게 점을 찍어서 두텁게 링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파워를 높이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터 같은 데도
로또 직전에선에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해서 틀리게 만들어주면 피복 없이 전기가 왔다 갔다 갔다. 이걸 통신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동일한 두께를 2개, 3개 이렇게 연달아서 배치를 하면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되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뭐 실타래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전기선 말고 두께를 틀리게 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에 있어서 서로 두께를 전기선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이제 피복만 입으면 그냥 전기선인데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뭐 콘센트 같은 데는 이게 전기선을 꼽으면 여기 금속만 있는데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만 꼽아서 쓰시더만요. 그래서 금속 배터리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한 손으로만 해도 전기선이 나온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피복 없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피복 이시 그래서 피복을 해가지고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해서 피복 이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과 통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전화선은 이게 통신선이 2개인데 거기다가 약간 2개, 3개, 4개 해가지고 통신선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고요. 굵기를 전기선의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하셔도 목적별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두꺼운 놈이 있고 얇은 놈이 있다는 건 통신선이. 그다음에 뭐 광선미선도 두꺼운 놈이 있고 얇은 놈이 있고 광선미선도 이렇게 굵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광선미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께를 똑같이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생기는 이것도 이제 광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광선미선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 뭐 지금 동축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유선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좀 얇게 만들어서 2개로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2개, 3개, 4개짜리도 있을 수 있게 현재 동축 케이블을 이양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과 통신선 이런 어떤 광선미선을 유리석용 코팅 쌀을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 만들어지는데요. 거기다가 약간 이런 절연체 이런 절연을 좀 더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님의 제가 태양전지판을 마저 설명할게요. 이것을 구리를 이렇게 바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하고 고리에 액상을 덮어요. 판으로 만들어서 태양전지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이렇게 피복 없이 해서 그럼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딱 걸어줘요. 그럼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빛으로 이 금속에 부딪혀 갖고 빛이 이제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반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전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 현재 있는 태양전지에서도 태양전지 패널에서도 사용하시면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뭐 지하수에다 지하수 펌프에다 물 한 바구니 부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기가 전기를 물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이런 제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태양전지라도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금속을 약간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금속을 좀 더 촘촘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이것 자체가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 담수 이게 소금물이다 바닷물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속판 뭐 구리판이다 알루미늄 넣고 전기선에 구리선에 이렇게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가 이걸 많이 배치해 놓은 전기를 딱 걸어줘요. 그러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기술을 설명했냐 미국이 이 기술을 사라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엉터리로 제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술을 사라 이 말씀이죠. 네. 전 세계 무역 거래에 있어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 세계 금융 거래 금액이 하루에 2022년 4월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하루 평균 거래액이 7조 5,084억 달러입니다.
전세 석유 결제나 또 가스 결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프로티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되게 작겠죠. 그래서 석유 미국의 달러가 석유에 연동한다는 것은 되게 웃기는 일이다라고,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웃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과 블룸버그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수장 규모가 1000조 달러를 넘어섰다. 107경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현재 우리나라 보유 외환 중에 미달러 비중이 70.9%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공적 외환에서 미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거래에 있어서 석유 결제 거래액이 어느 정도 되나 봅시다. 실제로는 미미하다는 거죠. 석유 결제 거래 금액이 그래서 실제로는 미미한데 너무 공포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석유 가스 가격이 이제 재방식 이런 전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그 수소 산소 탱크를 따로 갖고 다니면 섞어주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석유 가스가 되게 값이 폭락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현재 있는 석유가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연기관차는 그대로 가더라도 수소라는 경쟁력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절대적인 위치에서 이제 그막 석유 가격 폭등하면 물가가 폭등해서 달러가 폭삭 망하는 이런 구조가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원자재 89%가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 위안화가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미국에서 그 어떤 달러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것이 결제 부분에 있어서 세계 통화가 나오거나 이렇게 아시아 통화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0년간 유지하는 미국과의 석유 달러 협정을 종료하며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달러 외에 다양한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 방식의 어떤 전기 생산 방식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달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 석유하고 가스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료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액을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일 많이 수출하는 곳인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에 2,62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렇죠. 1,000조 달러하고 그다음 하루 거래액이 7조 몇천억 달러, 몇천억 달러가 현대.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사우디아가 중동에서 가장 큰 부분이죠. 전체 석유 수출을, 가스도 있겠죠. 이게 2,62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석유하고 가스를 내가 이렇게 자료가 없죠. 부족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것만 수출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OECD 기준에서 2022년도는 3,62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석유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원자재가 그래서 공장을 돌릴 때도 석유를 기초로 해서 석유가스를 기초로 해서 원료를 그걸로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오르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시켜 주면은 미 달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 지나친 심리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심리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자재라든지 금융거래가 다 달러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중에서 이게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미미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석유가 제일 위험한 거는 미 달러 자체가 부실화돼 가지고 미국 채권을만 그것 때문에 달러가 불안정한 미국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달러가 흔들리는 거지 석유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제방식의 이런 그 에너지를 만약에 샀을 때 이제 수소 경제가 나오잖아요. 수소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석유가스는 예전만큼 흔들지는 못한다는 세계 시장을. 물가가 폭등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 같은 거는 그냥 그 농토에다 뿌리면 똑같아요. 원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가격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곡물가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조작을 하면 기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누가 저기 과도하게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1달러로 사과 20개를 살 수 있었는데 보다 많은 생선 40개를 살 수 있으면 미 달러 가치는 높아진 건데요. 그래서 전혀 달러를 다른 통화로 교체해야 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달러 갖고 있는데 휴지된다. 이러면 이제 그 달러를 교체하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총 수출액을 합해도 전 세계에서 하루 거래액이 금융거래액이 있어 7조 몇천억 달러, 그다음에 자산이 1,000조 달러인데 되게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레바 이건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체의 부실로 인해서 그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것이지. 그래서 빨리 국가통화로 전환하라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지. 석유 문제는 앞으로 수소 경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면 달러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적이지 않은 그 공포를 갖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사우디도 지금 다른 통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협정이 이제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우디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고 전체 수출의 12.1%를 차고 있고 중국도 11.7%, 한국도 8.9%, 인도 8.9%, 미국 8.2%, 아랍에미레이트 6.7%, 싱가포르 4.1%뭐 이렇게 돼 있나 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가장 큰데 그거 한 해 수출액을 합해도 저렇게 되게 미미하다는 거죠. 거래액이. 그래서 지나친 공포를 이게 제가 지금 전 세계 석유 가스 결제 대금을 결제금의 총액을 볼게요. 여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전 세계의 한 해 전 세계 석유가스 결제 금액 총액을 보면 한 해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하루 금융 거래액과 그래서 그 달러로 다 결제가 되고 모든 원자재가 다 그 달러로 결제로 대부분 들어 90%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또는 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해 수출하는 금액조차도 미미한 금액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래서 에너지를 수소 경제 어차피 기술의 발전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전기 제방식의 이런 기술을 사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수소 경제를 어차피 전환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들이 이렇게 그 기술로 인해 혜택을 받아서
무역이 흑자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돼요. 미달러를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이죠. 한번 그거를 전체 한 해에서 제가 자료가 구글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한 해 어떤 저거 석유 가스가 금액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 금액을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거래액에 비해서 작은 규모인데 왜 그걸 지나치게 심리적인 공포를 갖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중동과 러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석유하고 가스는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전부 좀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미 달러는 미 자체의 부실 문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술을 제 거를 사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 사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다 알고 있답니다. 의자를 딱 봤을 때 내가 토끼다라고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인데요. 의자는 의자인 거죠. 이런 어차피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 내가 아무리 거짓을 주장을 해도 의자가 토끼입니다라고 전 세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이죠. 의자는 누가 봐도 의자인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거래에 있어서 석유하고 가스 그렇게 불안하면 석유와 가스 전체 금액을 하루 금액 전 세계 금융 거래에 있어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데 대단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는 석유로만 거래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금융도 왔다 갔다 하고 다 달러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불안한가 본데요. 어차피 사우디하고 미국이 지금 어떤 달러로만 결제하는 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 가격, 새로운 에너지, 수소 에너지 기술을 발표해가지고 석유가스 폭등을 막아주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전체 그것이 이제 석유로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들 공장에서 그거 돌려갖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거나 자동차를 굴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경쟁을 수소 경제니까 만들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달러가 안정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그렇죠. 공장에서 물건 생산할 때 연료비가 많이 들거나 이러면 그런 점데 농산물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석유가스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겨울에나 그렇지 큰 차이는 안 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다 뿌리면 그냥 나는데 거기서 무슨 큰 차이가 나겠어요. 누가 가격을 갖고 흔들어대지 않는 이상 투기를 해서 흔들어대지 않는 이상 일정한데요. 원하면 미국에서도 좀 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생산해 버리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LNG 수입의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가 전 세계 수요의 57%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달러 구조가 지금 빨리 이것을 전환을 해줘야지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이 그 부분 에너지 수입액을 흑자로 전환시켰어요. 미달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 자체도 그렇죠. 전환되면 대규모 무역 적자가 몇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확실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도 이렇게 자기네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미국과 또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또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시 올라가서 전 세계 물가가 뛰는 이런 것을 수소 기술을 탁 던져갖고 잠재워 버려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